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체로사입니다. 자,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뭐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, 중장년층까지도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 유익한 내용으로 제가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변호사님. 네. 지금 저 책상 위에 보니까 네.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. 예. 뭐 형법이라고 써 있나요? 지금 민법, 형법 이런 책도 있고 영어 책도 있고. 그런 쫙 되게 오래된 책이 보여요. 저 겉표지 요즘에는 저런 표지 팔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 책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이 책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. 여기 한번 쭉 비춰주시겠어요? 엄청 많네요. 쫙 있죠? 네. 이게 궁금하시지 않아요? 이게 도대체 뭔가? 난 이게 헌법이라고 써 있잖아요. 보이나요? 헌법. 보이시나요? 헌법. 예, 헌법. 그것도 1이에요. 1과 2가 있는데 네. 이게 제가 사법시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. 소위 말하는 이제 서브노트 아시죠? 서브노트.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노트 필기 하면서 공부한 건데 그 노트 필기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쫙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. 네. 이거 다 제가 한 거거든요. 이게 제가 일단은 글로 썼고 네. 이렇게 내용을 글로 썼고 여기 썼고 나중에는 이제 타이프를 한 거예요. 타이핑 치고. 타이핑을 직접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타이핑을 치고 거기에 또 이제 강조를 하고 형광색 뭐 이제 펜 치고. 광고 이렇게 해서 메모도 하고.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서브노트 핵심적인 내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. 쭉 하고 뭐 중간에 기출문제 같은 것도 붙이고 뭐 판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그림도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제 이제 가장 이제 가까운 지인이 그 에피소드는 이제 여러분 방송이라든지 소개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노트가 된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걸 만들 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. 소위 말하는 사법고시를 위한 그 공부 책이네요. 과목이 많잖아요. 네. 헌민형에다가 후사법까지 7과목이거든요. 7과목 다 만든 거예요. 모든 과목을 이렇게 다 만들었다. 그 책이 지금 몇 권이나 있습니까? 그 과목만은 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헌법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으니까 이제 헌법 7과목인데 2개. 그다음 형법 같은 경우에도 총론 강론이 있거든요. 그 2권. 민법 같은 경우는 2권. 뭐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로 이제 짧은 과목은 한 권, 긴 과목은 2권.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례지까지 하면 뭐 3권 있는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이제 수십 권이 된 거죠. 여기 일부거든요. 제가 보기에 20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뭐 그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은데. 네. 이걸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. 일단 서브노트 장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뭐냐면 너무 힘들다. 이거 만드느냐고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.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.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한 1년 이상 걸려요. 뭐 이게 한두 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지친다. 자,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? 일단 뭐가 장점일 것 같아요? 기록이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네. 공부를 할 때 네.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. 덜어내는 거죠, 덜어내는 거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험은 마라톤인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한 6개월 정도 목표로 하는 단기간에 자격증이 있잖아요. 그럼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. 이거 하다가 다 시간은 가거든요. 그게 안 되고 장기간에 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긴 기간 뭐 한 2년, 3년 이상 투자하는 시험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마라톤이랑 똑같거든. 마라톤에서 처음에 너무 힘빼면 안 되잖아. 근데 막판에는 체력이 중요하잖아요.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게 서브노트를 처음에 1년 동안 이래서 만든다고 하면은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겠죠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 편한 거야. 이것만 막판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. 이것만. 여기 이제 웬만한 내용 다 적었기 때문에. 특히 이제 사법시험이라든지 또 주관식 시험에 특히 강한 거야. 주관식 시험. 객관식 시험보다는 주관식 에세이 시험일 때는 에세이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이 많은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한 다음에 그 현출을 해야 되잖아요. 시험장에서.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책들을 뭐 두꺼운 책들을 많이 봤어요. 많이 봤는데 이거 막상 시험지에 써야 된다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이랑 볼게요. 뭐 예를 든 거예요. 뭐 이런 책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책 내용이 이게 머릿속에 잘 남아 있어서 쓰기 편해요? 그 글씨도 안 보입니다. 글씨도 안 보이잖아요. 조금해서. 그럼 막판에 정리하려면 이걸 어떻게 봐요? 네.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막판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.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거를 현출해야 되는데 이게 암기가도 잘 안 되고 막판에 정리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거든. 왜? 단권화란 말씀드려요. 단권화 어떤 책을 단권화 해서 그걸 계속해서 책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 단권화도 어렵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심지어는 책으로도 냈거든요. 정리한 거는 책으로 냈는데 직접 내신 책인가요? 예, 저 이인철 편제예요. 제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네. 이제 책을 쓴 건데요. 이 내용을 여기 쓴 거죠. 근데 그 책이 지금도 나오나요? 이 책은 지금 절판됐어요. 절판돼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데. 책을 내셨군요. 저도 이제 책을 한 권밖에 이제 안 갖고 있어요. 제 책인데. 네. 자, 이래서 이 책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. 그러면 이 책 같은 경우도 아무리 제가 썼지만 이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. 그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 책을 막판에 정리하려면. 요약합니다. 요약을 어떻게 해요? 책을 눈에 잘 들어오려면. 예를 들어서 이 책이다.
이 책을 내가 꼭 봐야 돼, 이 한 권을. 글쎄요, 내가 모르는 부분만 책을 하나 만들어서 뭐 붙인다든가 모르는 부분만 요약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일단은 표시를 해야 돼. 뭐 형광색이든 아니면 뭐 볼펜이든 모르는 부분을 표시하라. 나만의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막 색깔별로 있지 않아요? 예, 그러네요. 뭐 빨간색, 파란색, 초록색 있죠. 여러 가지 형광펜이 이게 있습니다. 저마다의 그게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다수설, 아니면 뭐 중요한 그 이론, 핵심 이론, 빨간색. 파란색은 좀 반대되는 이론, 소수설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은 거예요. 그다음에 녹색 같은 경우는 판례.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하면은 막판에는 딱 보면 제가 시간 없어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. 색깔만 보면 알잖아. 이거 판례구나. 이거는 내가 판례만 공부하고 싶으면 초록색만 보고 다수설만 공부하고 싶다면 빨간색만 보면 되잖아요. 그리고 또 공부할 때도 편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으면은 이게 뭐 다수설인지 판례인지 모르는데 이 색깔별로 칠한다고 생각하면은 집중을 하게 되겠죠. 이게 판례냐, 다수설이냐, 소수설이냐. 그러니까 색깔별로 칠할 때 집중이 되고 또 재미도 있고. 소위 말해서 분류를 해서 요약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도 이제 편하고, 그것만 볼 수 있게. 정리할 때도 편하고,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도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, 이 색깔이. 내가, 여기 몇 페이지에 파란색으로 했구나, 초록색으로 했구나, 그리고 그때 판례가 뭐가 있었지. 그게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좋고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미지 학습법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. 몇 번 말씀드렸죠. 예. 뭐 이제 그림으로 막 그려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이미지화 시켜서 그림으로 기억하는 거. 그게 이미지 학습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. 자, 이거 볼게요.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원인의 이제 형법인데 형법 청문회에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이게 뭘까요? 이게 말도 어렵죠.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가 뭐예요? 모르겠어요. 쉽게 말씀드리면 음주 폭행. 우리가 술 먹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했을 때 왜 막 나 술 먹었기 때문에 감형해 주세요 막 그런 게 딱 그거예요. 우리 형법에 이론이 있거든. 왜냐하면은 얘가 술에 만취돼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 뭐 그런 이론이에요. 근데 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면 야 너 술 먹으면은 다른 사람 때리는 거 충분히 알고 있었지. 예상했지. 그렇기 때문에 너 감형 안 해줘. 그런 이론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이론이 맞다. 술 먹는다고 봐줄 필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술 먹어도 본인의 폭력의 습관이 있으면은 처벌하겠다는 그런 이론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그림 보이시나요? 얘가 술을 막 마시고 있잖아. 술을 마시면서도 아는 거야. 내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구나. 그리고 술 마시고 때렸어. 이러면은 이제 처벌된다. 뭐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화하면은 재밌잖아요.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재밌고, 뭐 나중에 이제 기억할 때도 이런 그림이 떠올리는 거야. 왜냐하면 사법시험이라든지 미국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슈로 잡아야 돼. 근데 쟁점이 뭐냐? 사실 쟁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험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채점 편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이면 이 이슈를 써야지만 거기서 10점. 여기서는 또 뭐 20점, 10점 이렇게 다 더해서 100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? 그죠? 뭐 100점이면은 한 5개 정도의 이슈가 여기서는 이제 그 출제자가 의도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2개의 쟁점을 너무너무 잘 쓴 거야. 거의 100점을 썼어. 근데 만약에 이슈를 3개 놓쳤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 이슈 놓친 3개에 대한 거는 점수를 못 받잖아요. 아무리 잘 써도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뭐 꽈락이라든지 합격이 될 수 없겠죠. 근데 어떤 친구는 5개의 이슈를 다 잡았어. 근데 약간은 좀 부실하게 썼어. 그러면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받을까요? 5개 다 쓴 친구인데 약간은 좀 분량을 적게 한 친구랑 2개를 완벽하게 쓴 친구 누가 더 점수가 높을까요? 5개 다 쓴 친구가 점수가 높겠죠. 그래서 한 이슈당 조금 분량이 작아도 내가 이슈를 놓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. 물론 제 생각이에요. 이게 조금 시험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슈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리. 중요한 이슈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미지화 한다든지 뭐 꼭 여러분 뭐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나만의 표시할 수 있게 정리를 해두면은 이게 굉장히 막판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10회독 이상을 했어요. 사실 볼 때. 그러니까 제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. 다른 친구는 뭐 어렵게 뭐 책을 뭐 이제 이거를 뭐 한 번 봤느니 2번 봤느니 뭐 3번 봤느니 막판에 정리가 힘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본 거야. 시험 막판에도 보고 막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나? 시험 전날에도 보고 시험장에도 가지고 갔어요. 왜 우리가 시험장에 이제 책 내세요 하잖아. 책 내세요 할 때까지. 많은 책을 다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만 그리고 사법시험은 하루에 다 보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2과목 이렇게 보면은 이걸 2개를 가져가는 거야. 가져가서 예를 들어 시험 시작이 9시다 그러면 이제 일찍 가서 뭐 한 7시에 가는 거야. 미리 가가지고 그러면 2시간을 공부할 수 있잖아. 그 시간에. 남들은 안 할 때 막 이제 보는 거 아니야. 막 보고 뭐 예를 들어서 9시 시작이면은 뭐 8시 한 30분 정도에 책 내세요 그럴까? 그럼 그때 내는 거지. 내세요 할 때까지 보는 거야. 이해되시죠? 그리고 뭐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나왔다 이래서 밖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 들고 나오는 거야 식당에. 식당 들고 나와서 이제 막 보는 거야. 재밌는 에피소드 알려줄까? 제가 이제 이걸 막 보고 있는데
이제 그때 대학교 가서 봤거든요. 대학교 가서 이제 막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친구가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. 이런 두꺼운 책을 가져와 뭐 이렇게 유심히 봤을 거 아니까 딱 보더니 그 사람은 3번 연수원 가서 만났어요. 3번 연수원 가서 같은 교실에 있었대. 난 모르는데 그래서 나를 유심히 봤다는 거야. 뭐 저런 친구가 있나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붙었거나 해서 그런 에피소드 있으니까 여러분. 그러니까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내가 진짜는 막판까지 벌써야 돼. 뭐 시험 전날 뭐 아침에 당일날까지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니까. 그거 안 만들면은 그거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. 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공부하는 친구가 세 가지 친구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머리가 엄청 좋은 친구가 있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. 또 세 번째 친구 말씀드릴게요. 자, 머리가 좋은 친구랑 정말 노력하는 친구가 누가 고시 같은 뭐 시험에 유리할까요? 누가 붙을까요?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.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 좋아도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. 정리 하나 하면 되니까. 노력하는 사람이 더 합격률이 높고요.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합격률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? 제가 이제 약간 말 좀 세게 할게요. 방금 본 놈. 이해됐어요? 방금 본 사람. 방금 본 사람을 못 이겨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방금 이 이슈를 봤어. 그 쟁점을 봤어.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다. 그럼 내가 너무너무 잘 쓸 수 있겠죠. 근데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고 노력하는 사람도 이거를 뭐 한 달 전에 본 사람이 있어요. 아니면 일주일 전에 봤다. 일주일 전에 본 친구랑 1시간 전에 본 친구는 누가 잘 쓰겠냐고. 당연히 1시간 전에. 우리 머리가 그렇게 사실 뭐 기억이 오래 가지 않으니까. 근데 가장 최근 거 이거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내가 막판에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봐야 돼. 반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니까 정리의 중요성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그냥 뭐 저는 좀 많긴 하지만 이거를 무한정 늘리는 건 좋지 않아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우리 공부할 때는 좀 양을 좀 늘려야 돼요. 공부할 때는 좀 시간이 있을 때. 그래서 뭐 좀 강의도 좀 많이 듣고 책도 좀 많이 보고 해서 일단 공부량을 좀 늘리고 다만 막판에는 줄여야 돼요. 이거를. 공부량을. 덜어내. 쓸데없는 내가 아는 거, 모르는 거, 중요한 거. 내가 아는 건 또 볼 필요가 없어. 나는 이거는 정말로 뭐 자다 깨도 한 달 있다가도 나는 자신 있어. 그런 걸 또 볼 필요는 없죠. 시간 낭비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한 부분, 막판에 나올 만한 거를 집중적으로 막판에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분량을 줄여야겠죠. 분량을 줄여가지고 막판에 많이 반복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량을 줄이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여러분께 뭐 이런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. 뭐 여러분 뭐 다 이렇게 저처럼 뭐 어렵게 뭐 이런 노트를 만들어라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이거는 한번 시간이 좀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노트를 이렇게 두껍게 할 필요 없어요. 5단 노트 같은 것도 만들어도 돼요. 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약한 부분 뭐 그런 걸 정리하는 자료를 꼭 만드셔가지고 막판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